전나무가 죽었다! 전나무의 죽음.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헤어진 연인들이 모여 달콤한 환승 이야기가 펼쳐지는 아찔한 연애 프로그램 스윗 환승 촬영지. 어느덧 최종 선택 날이 됐다. X와 함께 만든 초콜릿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마음 초통에 넣어 새 연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었다. 사랑과 욕망이 들끓는 이곳에서 귀를 찌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자 전나무! 스윗 빌리지의 모두가 놀라 나무의 방에 모였다. 붉은 피를 덩어리째 토해내며 뜨겁게 죽어가는 전 나무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먹은 초콜릿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무슨 독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용의 선상에는 전여진, 우작가, 오썸녀, 강힘찬 이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초콜릿 전달 후 출연진 모두가 인터뷰를 위해 야외 대기장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중간 알리바이가 끊긴 출연자들의 명단이었다. 과연 전나무에게 독이 든 초콜릿을 먹인 자는 누구인가? 용의자 1번 전여진 22세 전나무의 X 3년간 그와 열애 후 헤어진 지 1년이 되었다. 배우 지망생이다. 용의자 2번 우작가 28세 스윗 한승의 메인 작가 스윗 빌리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상류를 중요시하는 완벽주의자지만 당황하면 어설픈 실수를 하기도 한다. 용의자 3번 오썸녀 복싱 선수 출신 뷰티 크리에이터 스윗 환승에서 나무와 가장 데이트를 많이 한 여자. 전 남친 썸돌이와 함께 나왔지만 그에게는 무관심했다. 오로지 나무 바라기. 용의자 4번 강힘찬 23세 농부 출신 헬스 트레이너 전 나무와 고교 동창이자 절친 전 여진과도 선후배 관계이다. 전 여친 힘순이와의 재회 의지는 0%. 나무에게 스윗 환승 출연을 먼저 제안했다. 사건 발생 시간 2023년 2월 14일 19시 5분. 스윗 환승 촬영의 마지막 날로 최종 선택 시간이 있었다. 사건 발생 장소 스윗 빌리지. 헤어진 연인과 함께하는 연애 프로그램 스윗 환승의 촬영지. 피해자 정보 이름 전나무. 나이 23세, 성별은 남성. 직업은 방송 PD인데 지망생. 가족관계는 미혼 상태, 상류층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람. 여기부터 특이사항이요. 전여진의 X이자 강임찬의 중마고. 그녀와 재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스윗 환승에 참여했다. 방송 초반 전여진에게 모질게 내쳐지며 화제를 모았다. 중반부터는 오썸녀와 썸을 타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고 전나무, 전여진, 오썸녀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로 스윗 환승의 시청률은 하늘로 치솟았지만 우작가와는 잦은 갈등이 있었다. 썸녀와 계속 데이트를 하던 그가 최종 초콜릿을 오썸녀가 아닌 전여진에게 주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풍문으론 상류층 부모님이 그의 방송 출연을 반대했다기도 하는데 사건 당일 오전에는 X 전여진과 함께 초콜릿을 만들었고 최종 초콜릿을 전달했다. 야외 인터뷰가 끝나고 자신의 마음 우체통에 들어있는 전여진의 초콜릿을 먹고 사망했다. 죽기 직전 그는 복싱 선수 출신인 오썸녀에게 복부를 가격당했다. 사인은 독살. 사망 추정 시간은 19시 5분에서 19시 8분 사이. 스윗 빌리지 규칙 1. 음주 가능. 2. 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것. 3. 숙소의 뒤뜰은 어둡고 돌이 많아 위험하니 접근 금지. 4번. 독약, 칼, 총처럼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소지품 자기소개 시간에는 가방 안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채워올 것.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아침 식사 및 준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X와 최종 초콜릿 만들기. 오후 3시부터 4시. 최종 초콜릿 전달 시간. 4시부터 6시. 야외 인터뷰. 6시부터 7시 5분. 자유시간 및 마음 우체통 확인. 7시 5분에서 7시 8분.
전나무 사막. 나는 전나무를 죽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다. 나의 이야기. 난 나무 오빠 3년 사귄 S이다. 고등학생 시절 난 원래 힘찬 오빠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여자를 안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게이였구나. 빠르게 마음을 접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나무 오빠와 사귀게 되었다. 올해 3주년 날 내가 1000대1의 결쟁률을 뜯고 어렵게 들어간 배우소스 앞에서 전나무가 이벤트를 해줬다. 때문에 난 연애도 걸리고 실장님에게 방출되었다. 내가 얼마나 배우고 되고 싶었는데 전나무가 내 인생을 마쳤다. 오빠, 우리 헤어져. 난 그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런데 전나무는 계속 내게 집착을 해왔다. 벌써 다른 남자 생겼어? 혹시 가민창이랑 연락해?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생겼다. 이러다 대머리 여배우가 될 것 같아 지긋지긋해진 나는 그를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다. 얼마 뒤 예전 실장님께 연락이 왔다. 스윗한 승에 출연해 인기를 얻으며 다시 연습생으로 받아주겠다고. 마침 나무 오빠와 희찬 오빠에게도 연락이 왔다. 난 출연을 결심했다. 난 전 남친을 내치는 차도녀 컨셉으로 인기를 얻었고 시청률이 올라가자 오 작가는 나무를 더 모울지게 대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얼마 뒤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돈이 없어 전나무에게 3천만 원을 빌렸다는 소식. 난 동생을 나무랐지만 나무에게 3천만 원은 돌려줄 수 없었다. 생계가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 흰찬 오빠는 내게 다가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알고 보니 흰찬 오빠가 여자를 안 좋아한다는 것은 전나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난 흰찬 오빠가 가까워지면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인생 첫 한승이었다. 생각보다 달콤했다. 그런데 찍어. 전나무가 나에게 노예 계약을 내밀었다.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노예가 되라는 것이었다. 난 전나무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그에게 땅콩잼을 한 먹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땅콩잼을 사 방 안에 숨겨놓고 나무에게 땅콩잼을 가득 먹이는 개인 산상을 하겠다. 그럼 전나무는 땅콩 알레르기 발작으로 죽어버리겠지.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배우가 되고 싶었으니 무리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난 전나무가 노예 계약을 요구했다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결국 도장을 찍었다. 나무 오빠는 최종 선택 초콜릿도 자신에게 보내라고 강요했다. 난 결국 초콜릿을 흰찬 오빠가 아닌 나무 오빠에게 전했다. 그렇게 큰 파물을 불러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야외 인터뷰 시간. 난 빚쟁이들 때문에 여동생과 긴 통화를 했다. 그리고 전나무에게 충격적인 녹음 파일도 받았다. 힘찬 오빠가 나무 오빠에게 소속사 앞에서 이벤트를 하라고 제안하는 통화 녹음이었다. 작년 내 소속사 앞에서 이벤트를 해서 내 인생을 만져버린 범인이 가민찬이었다니? 헤어져 이 쓰레기. 난 그에게도 이별을 구했다.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한승이고 뭐고 빨리 이 안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내 초콜릿을 먹고 나무 오빠가 죽어버렸다.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올까? 증거물. 아래는 단시와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절대 증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나무의 스토킹 흔적. 그만 좀 해. 우리 끝나 사이야. 다른 남자 생겼어? 가민찬이랑 연락해? 미안한데 난 마음 떠났어 나무 오빠. 그깟 배우가 뭐라고 이래? 우리 아빠 방송국에서 입김 세. 너가 나한테 이러면 후회할걸?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전나무가 나를 스토킹한 즐겨다. 딸기 필링 초콜릿. 전나무가 먹고 죽은 초콜릿. 오늘 오전에 내가 만든 초콜릿이다. 그러나 내가 독을 넣은 것은 아니다. 야외 인터뷰 시간에 누군가가 이 초콜릿에 독을 집어넣었다. 탈모야. 전나무의 스토킹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생겼다. 그렇게 위험한 증거는 아니다. 퇴출 통보. 실장이다. 제정신이 이어지나? 한참 중요한 시기에 연애를 하는 게 말이나 되니? 거기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서 찾아와 이벤트? 너처럼 경솔한 아이와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나무가 작년에 내 소속사 앞에 찾아와 3주년 이벤트를 한 탓에 연애를 들키고 소속사에서 반출당했다. 내가 전나무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 2차 여동생 메시지. 언니, 아빠 또 병원비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쫓아낸대. 지금 배우나 준비할 때야? 언니면 언니답게 알바라도 해서 돈 좀 벌어와. 나 정말 힘들어. 집안 사정이 드러나는 증거다. 혼난 나무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노예 계약까지 맺는 증거와 연결된다. 면탄정콩 코만화체. 내가 마친 농약 동급물 살인사건 에피소드에 재밌다고 배편시를 쳐놨다. 열심 받을 만한 증거.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변론에 있으니 확인해보자.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제안 들어온 스윗한 승에 출연하여 최대한 인기를 끌어보렴. 핫토픽에 네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연습생으로 다시 받아주는 거 고려해보마. 큰아재일 쓰러졌다. 더 자극적이게 대중이 혹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보거라. 내가 나무를 이용해 인기를 얻기 위해 이 스윗한 승에 나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서. 전나무를 갑, 전여진을 을이라 칭하여 을은 갑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다. 조항 1. 스윗한 승, 최종 선택 시 전나무를 택하는 것으로 한다. 조항 2. 다른 남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며 수시로 전나무에게 핸드폰 검사를 받는다. 조항 3.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전나무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 내가 나무에게 돈으로 너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 일기장.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나무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실 나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무가 너무 미운 나머지 이런 일기 내용을 남겨버렸다. 여진 동생 통장. 동생 통장에 전나무가 3천만 원을 보냈다. 그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다는 증거. 땅콩잼. 나무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한 먹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에 구비해 놓았는데 쓰진 않았다. 저의 1차 변론. 퇴출 통보 메일. 나무와의 연애로 대형 배우 소속사에서 퇴출 통보를 당한 이메일이네요.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고 말하되 이번 살인 사건은 연관이 없다고 어필하세요. 불리한 증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나무와 함께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초콜릿 안에 독을 넣는 건 불가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사기로 독을 넣은 정황도 발견되었죠. 야외 인터뷰 시간에 누군가 마음 우체통 안에 있는 초콜릿에 주사기를 이용해 독을 넣은 것이 분명해요. 스토킹 신고 내용. 나무를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나무가 싫었으면 어떻게 수인 학생에 같이 나왔겠냐고 너스레를 떨어보세요. 나무의 스토킹과 미래의 불안전성으로 탈모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지만 탈모 좀 있다고 사람을 죽일 리는 없잖아요.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어필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작가, 시청률의 제왕 우 작가입니다. 스윗 빌리지의 총책임자이죠. 최수작인 스윗 환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화장실이 급해 인터뷰 중 숙소에 잠깐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다가 마음 우체통에 별 문제가 없나 걱정돼서 들여다보긴 했지요. 근데 전 전나무 씨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전 그런 짓을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일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드리죠. 저는 11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 편집 및 방송 편집을 했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15시에서부터 30분까지 이제 막내 작가가 이제 CCTV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서 16시까지 야외 촬영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17시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7시 15분부터 30분까지 잠깐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서 스윗 빌리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9시까지 여러분들과의 인터뷰를 마저 진행을 했고 조금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19시에서부터 19시 5분까지 저는 스태프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축은 나무의 S인 전여진입니다. 3년이나 사귀었죠. 전 배우 지망생이에요. 인기를 얻기 위해 스윗 한승에 출연했죠. 전 야외 인터뷰 시간에 동생이랑 할 얘기가 있어 잠시 통화를 했을 뿐이에요. 스스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나무 오빠가 제 초콜릿을 먹고 죽었지만 전 범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독을 넣은 거죠. 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려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9시에서 11시 기상 및 준비를 했고요. 11시에서 3시 S와 초콜릿 만들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시에서 4시 체중 초콜릿을 전달했고요. 4시에서 4시 반 야외 인터뷰 및 대기를 했습니다. 4시 반에서 5시에는 동생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5시에서 5시 반 나무에게 메시지 받고 힘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5시에서 7시 5분 야외 인터뷰 및 휴식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무의 중마고 강심찰입니다. 고등학교 내려 붙어 다닌 절친이죠. 오죽하면 스윗 한승도 같이 나왔겠어요. 오늘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야외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했죠. 하지만 정말 범인이 아닙니다. 중마고인 제가 나무 초콜릿에 독을 왜 넣겠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범인 잡읍시다. 저는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기상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엑스와 초콜릿 만들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3시부터 3시 반까지 최종 초콜릿 전달을 했고 3시 반부터 4시 사이쯤인가 갑자기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4시에서 4시 반까지 숙소에서 휴식을 하고 4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 휴식하면서 썸나 씨랑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 5시 10분에 5시 반 사이에 우 작가랑 대화를 하고
여진한테 보기 좋게 차였죠. 그러고 5시 반부터 7시까지 휴식한 거밖에 없어요. 전 복싱 선수 출신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 스윗 환생에 나와 나무 오빠한테 푹 빠졌죠. 범행 시간에 전 오빠한테 최종 초콜릿을 전달하기 위해 잠깐 숙소에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숙소를 조금 뒤적거렸죠. 아, 오빠를 왜 때렸냐고요? 좀 서운한 게 있어서요. 하지만 전 정말 범인이 아닙니다. 나무 오빠는 제 첫사랑이라고요. 우선 저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기상을 해서 이제 그 방송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엑스와 초콜릿 만들기 시간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좀 휴식을 하다가, 오후 4시부터 4시 10분까지는 이제 야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4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좀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잠깐 남자 숙소를 들렸었어요. 그리고 5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핸드폰을 찾으려고 이제 뒷뜰도 잠깐 들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야외 인터뷰를 하고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이제 나무 오빠랑 잠깐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좀 기분이 좀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술 한잔 했고요. 좀 술 기운이 좀 올라와서 그런지 이제 7시 5분에 나무 오빠 배에 이제 죽탱이를 한번 갈기기는 했지만 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제 타임라인은. 자, 한번 남자 숙소로 가볼게요. 이곳은 사건의 피해자 전나무와 그의 친구인 감인찬이 함께 머무르던 숙소이다. 나무가 먹은 초콜릿을 살펴보자. 여진이 만든 초콜릿, 이 안에 농약이 들어있었다. 주사기로 초콜릿 안에 독을 넣은 정황이 보인다. 나무는 민트 필링, 흰찬이는 녹차 필링, 썬녀는 블루베리 필링, 초콜릿을 만들었다. 전나무가 죽기 직전 옥선녀는 그의 배를 가격했다. 그 흔적으로 멍이 생겼다. 썬녀는 왜 그랬을까? 흰찬 책상을 조사해 봅시다. 흰찬의 책상에 당근차가 발견되었다. 근데 당근이 뭐지? 흰찬 핸드폰. 전여진 사진을 획득했다. 내 사진. 이곳은 전여진과 옥선녀가 함께 쓰는 방이다. 용의자 2명이 머무르는 곳이다 보니 확인해 볼 게 유독 많다. 좋아. 썸녀 책상. 옥선녀가 사건 당일 마신 술. 썸녀는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스윗빌리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일까? 힘찬이 썸녀에게 준 나무 콘야법. 힘찬과 썸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썸녀는 나무와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았다. 나무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한다. 한 번 꽂히면 놓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운동도 잘한다. 똑 부러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추천된다. 잘 놀라지 않는 성격. 주사 공포증 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워 손을 떤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샌드위치다. 단 땅콩 샌드위치 제외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 한 입만 먹어도 발작이 생긴다. 농약과 주사기가 썸녀의 가방에서 나왔다. 지문은 묻어있지 않다. 주사기에 글자가 쓰여있다. 이 농약을 스윗빌지에 처음 가져온 것은 강인찬이다. 옥선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다. 간헐적 폭발 장애. 우 작가와 만내 작가를 비롯한 작가들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외부와의 소통 및 스윗빌리지 전체를 관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CCTV 증거 자료와 외부 증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찬, 예진, 나무 이렇게 셋이 엄청 친했는데 대학 들어가고 힘찬이 나무 욕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힘찬이 나무에게 쌓인 게 많아 보였어요. 나무 힘찬과 고교 동창인 친구의 증언을 얻었다. 첫 단추를 제목 끼운 스윗한승? 요즘 가장 핫한 연애 프로 스윗한승 서브 작가 김서브가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다. 유언으로는 나 너무 억울해. 내 걸 다 뺏겼어. 라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자살이 확실하게 이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김서브는 지금의 라는 연부를 사용했다. 이는 김서브와 스타 작가 우 작가가 함께 연출했던 미스테리 프로그램 MS 미스테리에서 다루었던 연물이다. 무쇠무치의 약물로 먹으면 붉은 피를 흘리며 죽게 된다. 서브 자살 사건과는 별개로 스윗한승이 시청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우 작가 밑에서 수년을 함께한 서브 작가 김서브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 꼼꼼히 살펴보자. 강임찬 씨. 예.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데 책상에서 당근차가 나오는데 혹시 당근이 뭡니까? 당근. 단근입니다. 당근이 아니라 단근. 그거요? 혹시 궁금해서. 그 나무가 그냥 저한테 선물로 준 차고요.
중마고라 그런가 주더라고요. 저도 이 차가 뭔진 몰라요. 일단 끓여주길래 마셔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오썸녀 씨, 그 하와와. 하나 좀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가방에서 농약이랑 주사기는 왜 나왔습니까? 하와와, 그것은 제 것이 아닌 것이 와요. 그것은 각임찬이 가지고 온 것이 와요. 아니, 강임찬이 가져온 거는 거기에 적혀져 있기는 한데만, 그 왜 가방에 들어있는 겁니까? 저거를 쓴 사람이 제 가방에다가 넣어놨나 봐요. 저를 그거 하려고.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인 것이 와요. 그리고 시체를 조사해봤더니 이제 배에 엄청나게 큰 멍이 있더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오썸녀 씨가 가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선 저의 가격을- 벤토시로 흔적이 와요. 뭐 하다가 때린 겁니까? 그치만 꼴밖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썸녀 씨 방에서 제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도 발견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와요. 에, 그거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고쳐요. 그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따박따박 약 먹으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 와요. 힘찬 이제 강힘찬 씨 휴대폰에서 예. 다량의 전 여친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좀 너무 많더군요. 솔직히 막말로 여진이가 남의 여친인 건 맞는데. 근데 동시에 제 친구기도 하잖아요. 친구끼리 사진 좀 가진 게 뭐 어때서요? 그건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여진 씨의 모습이 있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사 와요. 제 모습이 있다고요? 무섭소. 그 옷을 입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네? 어... 아, 모습. 옷이 아니라 모습. 아, 바- 모습. 그 발음을 좀만 주의해 주세요. 도대체 나무 공략범은 도대체 왜 썸녀에게 준 거지? 썸녀가 그거? 나무를 좋아해서? 그거요? 썸녀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좀 좋아한다. 그래서 좀 알려줄 거 없겠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래서 그냥 적어줬습니다. 응. 저도 여기서 여친 생기면 좋지만 나무도 여친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사진을 무섭군요. 김찬 씨 무섭습니다. 그 썸녀 씨 혹시 제 공책을 가져가려 했습니까? 그니까요. 저 썸녀 씨 매니저 방 뒤졌다던데요? 증거 보니까. 썸녀 씨가 사촌을 통해서 제 공책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문자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 자고로 사촌이 아니고 삼촌입니다. 삼촌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응. 그 제 뭐. 노트 사진은 왜 가져가려고 했고 사진은 왜 찍어둔 거죠? 아니 이제 삼촌이 오 작가님이 이제 워낙 잘 치니까 약간 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좀 돋궈해 올 수 있으면 좀 돋궈 좀 해오라고 저를 여기다가 이제 약간 스파이로 심어놓기는 했거든요. 저 정도면 벤치마킹이 아니라 사로 스파이 아닙니까? 아니 야, 내 그래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약간 돋궈 띠띠 하려고 이제 찍긴 했는데 이제 뭐 돋궈는 돋궈고 이제 또 살인 사건은 살인 사건이니까 요거는 이제 저랑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 와요. 일단 이 사건이 만약에 끝나면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게. 하와와 여대생장은 그런 거 모르는 것이 와요. 여진 씨 혹시 탈모 있습니까? 온나 놓고의 비밀.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은 뿌리지 맙시다. 근데 중요한 워낙 말이잖아요 이거. 아니 워낙 독하다길래 근데 여자든 탈모가 안 오는 것이 와요. 아니, 여자도 탈모 오긴 와요. 여자의 탈모는 대부분 다 스트레스성이라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탈모도 사라지는 것이 와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모종의 사유로. 스트레스는 약을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사와요. 약 먹는다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나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을 것이 와요. 여대생장은 지금
머리가 안 빠져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느낌을 모를 거야. 아, 한번 머리를 빠져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아하. 제 머리카락을 돋구하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뭐지 스태프분 방에 그 자살 기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서버 자살 기사라고. 아, 그거 네. 말인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언에 나 너무 억울하다. 내 걸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설마 이것도 이 사람 거 돋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김서브 막내 작가가 이제 굉장히 유능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뺏겼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좀 저희도 많이 슬픈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아끼던 동료였는데 그렇게 되니 좀 많이 슬픕니다. 네. 일단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 기자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전나무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연결된 여기 거였어? 뉴스 기사를 보면은 요 막내 작가가 이제 큰 결심을 할 때 먹었던 지금해라는 약물을 먹으면 무생무치인데다가 먹으면 묽은 피를 흘리며 죽게 된다라고 적혀 있어서 약간 지금과 약간 좀 유사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와요. 물론 그때 함께 출연을 하기는 했죠. 그게 답니다. 예,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뿐이지 실제로 제가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사용했다고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진 씨 혹시 스토커 신고하셨습니까? 아, 네, 했습니다. 예. 왜요? 아니요. 신고됐다. 전나무 이제 스토커였어? 얘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스토커 짓을 하더라고. 못 헤어지겠다고 나랑. 야, 전나무 씨가 방송국에서 입김이 세다고? 정확히는 저는 전나무 아버지가 입김이 센 거긴 합니다. 사실. 전나무가 재벌이긴 하거든요. 힘찬 씨가 나무 씨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쪽지를 발견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저랑 나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신이 다르잖아요. 걔는 재벌가 아들이고 저는 농부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근데- 생기기는 했는데 뒷담화는 여기까지 오네. 근데 그럴만한 게 나무가 저한테 힘찬이 게이라고 속였어요. 뭐? 뭐? 김찬 씨? 아니겠죠? 게이게이야. 덜덜덜덜덜덜덜 저 하나만 해명할게요. 저 이 소리를 여기서 처음 듣거든요. 덜덜덜덜덜덜덜덜. 옛날에 사실 제 첫사랑은 힘찬이었는데 힘찬이한테 고백하려고 하니까 나무가 힘찬이 게이야 여자 안 좋아해 해서 고백을 못했었어요. 뭐라고? 전나무 이 자식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뒤에서 온갖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다녔구나. 그건 궁금해요. 힘찬이가 왜 여기에 굳이 논약을 들고 온 걸까? 그거요? 농약은 도대체 왜?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자기소개 시간에 자기 매력 어필하라고. 매력 어필하고 논약. 매력 매력 어필을 어필 하려고 말고. 보통 농약을 매력- 가져오나요? 매력 어필 말고 소지품 자기 시간에 자기 개성 알리려고 제가 농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도구들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약이 좀 섞인 것 같긴 한데요. 보통 나 농부요라고 말할 때 보통 이제 농사 도구를 가져오지 약을 가져오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수로 섞인 거라고. 실수로 섞인 건데 절대 죽일 작정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애초에 농약 같은 독약은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농약만 갖고 오면 농약만 갖고 오지 누가 또 주사기까지 같이 갖고 오겠어요. 주사기는 농사 때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농약을 가져온 건 맞지만 주사기 출처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들고 옵니까? 그 주사기를.
아, 논년만 이제 힘찬이가 갖고 온 거고 아니, 주사기는 주사기는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이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죽였다고 하면은 왜 그 농약과 주사기가 오섭녀 가방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지문도 없다고 하니 왜 제 모르겠군요. 가방에 넣은 것이에요? 왜요 이거 왜 농약 제 가방에 넣은 것이에요? 아니 전 넣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넣은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오. 아니 그 뭐지 주인이 저라고 거기에 넣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들여오고 나서 아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 듣고 그리고 숨긴 거거든요. 여동생 메시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보여주는 증거네요. 그렇게 불합리한 증거는 아니에요. 여동생의 말처럼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힘들었다고 말하고 넘어가세요. 소속사 실전 메일. 나무와의 관계를 이용해 화제를 모아 유명해지려고 스윗한스에 나온 것은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지만 이는 살인사건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세요. 면탄적 코코 만화책. 면탄적 코코 마니아로서 가져온 책이라고 가볍게 말하세요. 솔직히 면탄적 코코 재밌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라고 능청을 부려도 좋고요. 부검을 해도 증거가 안 나온다고? 논야 동금물 살인 사건! 네, 별표시가 되어 있는 건 순전히 재미있어서입니다. 만약 에피소드 내용이나 범행 수법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부검을 해도 증거가 안 나오는 연물은 두 가지입니다. 마포처럼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연물, 매지그와 지메그. 둘이 성분이 비슷해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졌대요. 면탄적 코코가 돈약을 쓴 범인을 찾아낸 내용입니다. 두 연물이 비슷하긴 해도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설명은 단건에 나온다고 하네요. 힘찬 핸드폰. 힘찬의 SNS 비공개 부계전. 나무를 비방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주마고인 두 사이에 무슨 일이? 힘찬 가방 조사. 나무에게 이벤트를 시켜 여진이 퇴출하게 만든 자본인이 힘찬이라는 사실을 적혔다. 나무가 여진이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길래 꽃다발 선물을 들고 소수사 앞으로 찾아가라고 조언을 해줬다. 이 때문에 여진 소수사에서 퇴출이 당했고 나무와 헤어졌다. 분명 바라던 일이었는데 마음이 허전하다. 여진이가 슬퍼해서 그런가? 나무 채쌍 조사. 프라 선보제들 S비니스 법안 통과. S비니스는 최근 한국 감바사가 개발한 연물이다. S비니스 잎을 잘 가공하면 화학적 고세가 가능하다. 선보제자들에게 S비니스를 주입해 고세를 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고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연물화하여 주사기를 통해 복용시키는 방법이 있고 차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선보제자들이 주사 복용을 거절하고 반항할 경우 차로 속여 맛있게 만드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S비니스 성분을 넣어 만든 당근차는 향이 무척 좋은 게 특징이다. 왜? 힘차 같이 썼으면 망가뜨리는 게 인생이야. 키키키. 힘찬의 증언. 오 작가님과 나무 두 사람에게 크게 싸우는 걸 목격했어요. 중간에 자리 피해드려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썸녀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이다. 대체 누구한테 3천만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것일까?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선사는 좀 심한 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돈은 곧 갚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썸녀 가방. 오 작가의 방송 아이디어가 적힌 노트 대부분 긴 서버와 함께한 것이다. 중요한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자. 그런데 이거 옥순녀 가방에서 발견했다고? 외부 현장 조사. 금지된 구역인 뒷뜰에서 옥순녀의 흔적이 나왔다. 방송 장면. 썸녀가 자리를 피해주며 진지한 대화를 시작한 힘찬과 여진. 힘찬과 여진의 속 깊은 대화를 위해 썸녀가 자리를 피해주는 장면이다. 마음 우체통 열쇠. 아무도 없는 사이 나무가 먹은 딸기 필링 초콜릿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열쇠가 있던 오작가뿐? CCTV. 스윗빌리지 수소 내 CCTV가 고장나 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출연자들이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수소를 비웠을 때 스윗빌리지에 남아있던 오작가뿐이다. 이거 찾으면서 네. 여기 이제 그 전나무 방에 있던 낙서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이거 프라하의 이제 그 성범죄자들 관련한 이제 화학적 거세 약물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힘찬이 어떡하냐? 그 아까 전에 마셨던 그 당근차가 엑스비니스 성분이 넣어서 이제 그 화학적 거세가 되는 약물인 그 차인 아! 건데 힘찬아. 여기 보면은 나무가 신문에다가 힘차나 가질 수 없으면 망가뜨리는 게 인생이야 키키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한자가 궁금했던 이유가 요 한자 밑에 보면 엑스비니스 T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엑스비니스 T라는 게 세상에. 저 한자랑 뭔가 연관이 있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죽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나를 게이로 모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심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확실히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이거는. 힘찬 씨, 힘내십시오. 예. 일단 얘기 좀- 안 당했잖아. 일단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일단은 저 락서를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친구한테 이딴 걸 선물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아니었던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치면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죽여버리시면 머리 끝까지 치밀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범인이라고 해도 정상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이거는- 마십시오. 근데 왜 진짜- 이거 하나로 왜 절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범인이라고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만약에 범인이라면은 제가 조용히 묻어가드리겠습니다. 예. 이프 가정이죠. 예. 예. 이거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조용히 묻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정도면은- 이거 내 미래 2세들을 죽여버린 건데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죽이면. 나한테 좋다고 하면서 먹이게 이딴 거였구나. 잘못 사귄 것 같습니다. 예.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아예 멸망을 하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힘찬 씨가 증언하길 그 우작가랑 전나무가 싸웠다는데 왜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왜 싸웠어요? 제가 자세히 듣진 못했거든요. 근데 대판 싸우시더라고. 예. 사실 나무 씨랑 싸웠던 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전 여진 씨에게 지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령을 내려서 제가 이제 나무 씨와 갈등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시청률 때문입니다. 유달리 저 둘이 싸울 때 시청률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진 씨에게 이제 나무 씨를 좀 도발을 좀 한번 해봐라. 우리의 시청률을 위해서라고 지령을 조금 내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거 이후로 딱히 제가 나무 씨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접점이 없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근데 그 초콜릿이 들어있던 우편함 있잖아요. 이게 열쇠로 예, 담겨 예. 있는데 이걸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우작가님밖에 없대요. 그거 말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은 씨를 물어봐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분명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실수로 문을 안 잠그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그걸 열 수 있는 환경이다. 근데 그렇죠. 아무도 다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하지 이게 열려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문이 안 잠겨 있었다는 게 이제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는 분명히 잠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도 여기 보니까 문을 닫지도 않았군요. 그럼 작가님 이거 물어본 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그 CCTV 있잖아요. 예. 고장낼 만한 정황이 작가님밖에 없거든요. 이걸 고장낼 수 있는 사람은? 고장을 제가요? 아니 애초에 이 CCTV 자체가 고장났다는 사실은 막내 작가가 소리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인지를 했지요. 이게 CCTV란 전자기기가 원래 오락가락합니다. 잘 작동하다고 갑자기 망가지곤 그래요. 특히 저희가 이제 야외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전자기기는 금방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여성 출연자 숙소만 안 고장나고 나머지 2개는 다 고장났지? 이게 애초에 고장이 날 거였으면 다 고장나야지 한 군데만 쌀고 나머지가 다 고장난다 이런 거 힘들거든요 은근히. 이게 저쪽으로 연결된 중계 허브 쪽이 망가졌나 봅니다. 이게 허브면은 다 망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이게 CCTV를 같은 회선으로 보지 굳이 이걸 일일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일부러 고장을 냈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건데 고장을 낼 만한 정황이 있는 사람이 작가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모르겠군요. 무비건인가요? 아니요, 진짜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고장이 났을 뿐이고 이제 그거를 수리하러 갔을 뿐이에요. 그 우 작가님 아이디어 노트가 발견됐는데 전부 다 김서부님이 함께 했다 하더라고요. 혹시 진짜로 김서부님 아이디 쓱 훔쳐가지고 그 와 이건 김서부님이 그 어? 하다고 억울해서 살자 하고 혹시 나무가 이거를 알게 되어서 이거를 얕좀 잡아서 협박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노트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우 작가님 쪽에서 발견됐겠죠. 에? 이 잠깐만. 노트요? 이 노트요? 아 썸녀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옷섬녀 가방에서 나왔다 어. 써 있는데요? 썸녀 씨, 책 노트를 왜 훔쳐? 일단 아까 그 삼촌이랑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때 네, 사진만 저는- 가져갔다고 안 했습니까?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돋거거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썸녀 씨 이 아이디어 노트 글 자세히 보이나요? 저희 글이 안 보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예, 제가 적었는데 이거- 뭔지 안 보여요. 이거 지금 제가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거. 네. 네. 네, 스윗 환승 헤어진 연인들이 이제 모여 이루어지는 연애 프로그램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제작. 달콤한 디저트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X와 함께 만든 초콜릿을 마음 우체통에 넣어 마음을 전한다. 누구의 초콜릿인지 먹어봐야 알게끔 필링 초콜릿을 만드는 방식은 좋겠다. 필링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 이렇게 연계되는 거다 이렇게 적어 나와 있고 이제 미스 미스터리 미스테리한 사건과 범행 수법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일부는 이 웹드라마 형식으로 재밌게 구성하고 2부는 해당 범행 도구를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잘난 의사? 장남 의사? 국내 내노라 하는 의사들을 모아 만드는 퀴즈쇼. 답을 아는 사람이 버튼을 누른다. 문제를 빨리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의사들이 병원 홍보도 하고 국민들에게 의학 지식 전달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문제 예시. 해충을 잡아주는 농약이지만 최근 볼리비아에서 사형수 독약으로도 쓰이는 이 약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색 무취로 피를 토하며 죽게 만들며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 약을 먹으면 배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정답 테치그? 하고 써 있는 것 같네요. 아까 그 농약 그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 같네요. 이는 그 농약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 노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코멘트 하시면요 그 작가님의 몰릴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음. 작가님이 제일 수상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까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얘기하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열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문을 열은 건 제가 맞습니다, 확실히. 근데 안 닫았던 이유가 이제 제가 잘 있나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문을 열고 나가는 길에 강인철 씨를 마주쳤습니다. 아니 그 밖에서 소리 나려면 나와봤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아파가지고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 나와본 것 뿐이에요. 그냥 뭐지 하고 나와봤는데 까고 계시길래 뭔가 했죠. 힘찬이가 좀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이제 힘찬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제가 소속사에서 잘렸는데 그 잘린 이유가 나무가 저한테 그 소속사 앞에서 이 미친 새끼가 갑자기 그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있다는 걸 들켜가지고 팽 당했는데 이거를 힘찬이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한테. 그래서 힘찬이 일기장을 봤는데 분명 바라던 일이었는데 마음이 허전하다. 여진이가 슬퍼해서 그런가? 라고 적혀 있어요. 예,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그거예요. 약간 그거예요.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나. 그냥 제가 여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무랑 잘 되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끔 유도를 하려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날 갖기 위해서 두 남자가 싸운 거야? 한 놈은 게이라고 속이고 한 놈은 나 탈출당하게 만들고. 잠깐 진짜 그러면 일반적으로 맞은 게 아니라 먼저 때렸으니까 난감자를 먹인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헤어지게 하고 끝인데 저놈은 저를 고자로 만들려 했다니까요. 그 고자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돼버렸습니다. 이미. 한 잔으로는 효과는 나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셨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간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썸녀가 나무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빌려줬는데 왜 몰라요? 그런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썸녀와 엄마의 문자 그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근데 그럼 이거는 그냥 엄마와 이제 프라이빗한 이 사적인 대화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3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럴 것 같았어요. 내 돈 내놔 있냐나. 나는 나무 돈을 받았고 난 나무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진 씨가 지금 나무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 돈을 받아간 거잖아요. 제가 돈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가족이 나무한테 돈을 빌린 거고요. 저는 애초에 이 돈이 나무한테서 나온 건 줄 알았지 썸녀 씨가 나무한테 돈을 빌려준 건지는 몰랐죠. 야 잠깐만.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진이가 그러니까 나무한테 돈을 빌리려 했고, 근데 그 나무는 제가 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빌리려 했고, 그래서 나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의 출처가 본인 지갑이 아니라 썸녀 지갑이다. 야, 이걸 돈을 돌려막기를 했군요. 근데 요거 좀 나름 중요한 증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드는 게, 그래도 그 명탐정 코코 그 만화책 보면은 이 농약 독극물 살인 사건 에피소드 별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왜 표시를 해두셨을까요? 제가 그 명탐정 코코 간팬이라서 그 모든화에서 재밌는 그런 범행이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놔요. 그럼 요거 말고 표시를 해둔 다른 에피소드는 뭐가 있나요? 그 옷걸이 살인 사건 아세요? 그 남자가 저에게 옷걸이를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맞다. 그리고 어떻게 옷걸이를 던졌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탕자님 그 옷걸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지 못할까요? 자세한 그리고- 얘기 저희 가서 하시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그 뒷뜰에 옷 썸녀 머리카락 떨어져 있던데 거의 금지 구역 아니었어요? 뒷뜰?
근데 그건 타임라인으로 그때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정하지 맞습니다. 모르겠다. 음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네. 왜 갔어요? 근데 왜 간 겁니까? 핸드폰 찾으러 갔다니까요. 핸드폰 찾으러 뒤까지 갔다고요? 그 핸드폰 위험한데? 찾으려고 그 출입금지 구역으로 갑니까? 그럼 그 전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척 이제 그 수첩을 돋구하러 간 거죠. 이런 뒷뜰이 어딥니까? 우리 그 작가님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 스태퍼들 있는 곳. 가서 이제 핸드폰을 찾는 척 하면서 수첩도 소로록 하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용의주도 안 해. 용의주도 해. 일단 이 사건이 끝나면 난 저자를 고소할 생각이요. 계약서. 당신이 나무에게 노예 계약을 요구하겠다는 불리한 증거네요. 나무에게 협박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나무가 짓궂은 성격이라 종종 이런 못된 장난을 저지른다고 얼버무려 보세요. 그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살인범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범행을 저지르겠냐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땅콩집 전남친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긴 했지만 이번 살인 사건은 도살입니다. 땅콩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든새 통장 내용. 나무에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는 증거이기에 불리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져야 해요. 나무가 죽으면 돈 때문이라도 제일 먼저 제가 의심받을 텐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핸드폰. 우 작가가 권력을 이용해 후배 작가들 아이디어를 강탈해 히트작을 만든 비리 증거를 나무가 갖고 있다. 오. 우 작가가 나무와 대화할 때 후배 작가 김서브 아이디어를 빼앗은 걸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나무가 우 작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 전나무는 과거 힘찬이 3주년 이벤트로 전여진 소속사 앞으로 찾아가 이벤트 해줘라고 부추긴 통화 녹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걸 전여진에게 보내며 강인차가 전여진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힘찬이 여진에게 이별 통보 받았다. 그 이유는 사랑해. 나도 몸은 좀 괜찮아? 응, 빨리 나에게 인터뷰 할 테니 헤어져.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 쓰레기. 나무 오빠한테 다 들었어. 소속사 앞에서 이벤트 하라고 부추긴 거 너라면서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 강인찬 서지훈. 강인찬이 친구인 전나무의 S 전 여친인 여진과 키스했다. 이게 바로 달콤한 한승? 핸드폰. 옷선녀가 전나무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 이유는 뭘까? 썸녀의 소지품. 2023년 1월 15일 부모님이 스윗한슨 출연을 반대하며 카드를 전지시켜버렸다. 괜찮다. 그 아이와 핫쓰기란 짜릿하다. 2023년 2월 6일 난 옷선녀가 오반송구집 딸인 걸 단번에 알아봤다. 내 어깨 기대 조는 사이 핸드폰을 몰래 봤다. 우 작가 아이디어 노트 찾으려고 잔인했다. 이거 재밌네. 2023년 2월 8일? 9일? 전여진 동생에게 연락이 됐다. 맞다. 집에 빚쟁이들이 왔으니 돈 좀 빌려달라고. 카드가 막힌 난 옷선녀에게 돈을 빌려 송금했다. 옷선녀는 멍청하다. 내가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해벌레 키키키. 내가 강인찬을 좋아한다고 하면 옷선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금의 우 작가가 만내 작가의 가방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독약. 외부 증언. 옷선녀가 전 남친의 김선돌의 증언. 옷선녀가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정보다 폭행으로 교차소까지 갔었다고? 약간 이제 저는 오 작가님으로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왜냐? 예. 오 작가가 권력을 이용해 후배 작가 아이디어 간탈한 걸 나무가 갖고 있고 우 작가가 그걸 인증한 걸 나무가 녹음 파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 작가가 만내 작가 가방에다가 둘가 숨긴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썸녀 씨가 그거 그 노트 안 보이는 거 해석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티그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게 지금 해갔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고- 독약에 그리고 지금 애가 맞는 게 그 김서부 자살 기사에도 애초에 지금애라고 나와요. 맞아요. 김서부는 음흠. 지금이란 약물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살을 했기 때문에 막내 작가의 소지품은 솔직히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있다? 왜 아직도 저게 왜 있을까? 아직도 있지? 이제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거겠죠. 독약, 그리고 저의 비리 자료, 그리고 녹음 파일.
자,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풀어나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이제 저와 이제 나무 씨가 얘기를 했던 제가 김서브 작가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녹음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저는 유능한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쓰레기네. 근데 나무 여기도 씨가 쓰레기네. 그거를 보고 나서 저를 협박을 하면서 이제 이 업계에서 퇴출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살인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 비리 자료도 이제 제가 말했던 거 똑같습니다. 녹음 자료랑 동일하게. 제가 후배 아이디로 훔쳤다. 그거는 동일하지만 막내 작가 가방 안에 지금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해드리죠. 제가 막내 작가 보고 치우라고 한 게 맞습니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왜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서브 작가와 함께 미스 미스테리라는 작품의 메인 작가였습니다. 공동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죠. 이곳에 독을 가져온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힘찬이 또 들고 오긴 했죠? 네, 저도 들고 오긴 했죠. 힘찬 씨는 메시가라를 가져왔고 이제 썸녀를 숨겨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곳에서 없는 제 타임라인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전 나무 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쇠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주사기 또한 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기를 통해 이제 지금애를 초콜릿 안에다가 넣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힘찬 씨와 만났습니다. 힘찬 씨와 만나서 이제 저는 이제 힘찬 씨에게 들킬까봐 화들짝 놀라서 우편함도 닫지 못하였고 주사기도 떨궜습니다. 물론 아직 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알리바이가 생긴 후 다시 돌아와서 주사기를 정리하러 왔는데 주사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주 씨가 제가 가지고 온 독약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돌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분명 죽이려고는 했습니다. 이 처사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죽이려고 했던 독약을 누군가가 제 약을 가져가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이 2명으로 좁혀질 것 같은데 일단 오 작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와 그 힘찬 씨는 농사일을 해서 그게 이제 지금애가 독약인 걸 알고 거기에 투입을 했다라는. 이제 방금 작가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 힘찬 씨가 갖고 온 독약 그 농약은 다른 약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주사기 안에 지금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힘찬 씨가 어떤 농약을 갖고 온지는 정확히 적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아까 전에 누구 가방이었죠? 썸녀 가방. 네, 썸녀 씨 제 가방 가방입니다, 안에 제 가방. 주사기가 누구 건지는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지문이 없는. 제 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주사기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거까지 잘 모르겠군요. 그건 맞죠. 주사기가 외형이 뭐 간지나마 의미 없으니까. 예.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아직 모든 거를 다 말했을 뿐입니다. 힘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 솔직히 그때 주사기 떨고 주사기를 본 것까지는 맞아요. 제가 본 것까지는 맞는데 그 증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 나무가
전여진 소속사 앞에서 이벤트 하라고 했던 게 저라고. 네. 예, 근데 그걸 얘가 또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저 모르는 새. 맞아요. 그리고 그걸 전여진한테 보냈어요. 맞아요. 전 그거를 받자마자 바로 헤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헤어져 했어요. 저한테 바로 차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진을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나무 방해로 여진과 생이 일주일째 안 돼서 차인 건 맞아요. 근데 살해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맞는데 아니, 지금 당장 오랫동안 좋아해온 사람이랑 일주일도 안 돼도 헤어져가지고 지금 가슴 찢어져 죽겠는데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때? 지금 내 감정도 통제가 안 되는데 감정이 지금 통제가 안 이상하게 돼서 감정이 싹싹 통제가 할 안 수도 되면 있죠.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고 주사기를 뽑는다고요 거기에?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주사기 안에 제가 넣은 지금애를 바로 눈치를 채고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저게 아니라도 주사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갖고 온 농약을 생각하고 하면서 넣고 이제 썸녀 가방에다가 짬 처리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굳이 넣을 이유가 없죠. 자기인 걸 안 지키려면은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되니까요. 고자된 것도 슬픈데 살인자로까지 몰린다고? 고자가 돼서 죽인 것 같다 와요. 오늘 고자의 게이의 살인자까지 약간 온갖 불명예를 다 껴왔는데 잠깐만 얘가 뭘로 죽었다 했지? 그 독약 독살 아니, 아니었어요? 몸에 어떻게 변했다 했지? 그 점 같은 게 생기면서 멍 아니었어요? 그 멍이었어요. 저 멍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뭐? 썸녀가 때려서 생긴 멍.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약 중에서 멍나는 약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무슨 있, 농약 중에 있었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묽은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건데 이제 시체는 맞아요. 피를 안 흘렸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핏덩어리를 뱉기는 했는데 그 피가 묽은 피의 형태로 나온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저 그 검은 점이 생긴다 했잖아. 농약 그거 먹으면은. 근데 이걸 그 썸녀가 배빵 때려가지고 그 멍이 생겨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점이 생겨서 그 미처 발견을 못한 거일 수도. 왜냐면은 멍이랑 점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멍 사진 보면 관련돼서 밑에 점점점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맨 밑에 멍 사진에 일단 점점점점점 이게 있기는 있고요. 맞네. 저는 아래쪽에 있기는 하네요. 약이 어떤 거였더라? 그러니까 저 약이 그 해충을 잡아주는 농약이지만 최근 볼리비아에서 사형수 독약으로 쓰이는 이 약물의 이름은 이제 그 맞는 것 같은데 돼지그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이게 그 저거 면탄정 뭐지? 코코바면 그게 있거든요. 아 코코에 있구나. 아니요. 면탄정 어. 코코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제가 면탄정 코코 오타쿠라 가지고 외워놨는데 어떤 거냐면 부검을 해도 증거가 안 나오는 약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마법처럼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약물 매지그와 지매그. 둘이 성분이 비슷해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졌대요. 면탄정 코코가 독약을 쓴 범인을 찾아내는 내용은 두 약물이 비슷하긴 해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네요. 근데 그 설명은 단권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밝혀낸 게 있죠? 반점. 지매그는 그냥 이제 그 묽은 피를 토하고 죽는 거고 매지그는 지금에는 묽은 피를 토하면서 죽는 독약인 거고 매지그는 이제 그 몸에 검은 반점 생기는 거. 이 생기면서 그래서- 죽는 건데 지금 그게 어디 나와요?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거기 그거 샵. 그 썸녀가 훔친 우작가 노트. 아이디. 여기 있어요. 그 오작가 아이디어 노트 샵이. 여기. 시계 확대해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얼마나 확대해서 아니, 봐야 보이는 거야. 아니 애초에 여기 적혀져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자. 아,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로 못 읽었던 게 음. 지금의 이거 같은데 뭐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막 약간 이상하게 읽었던 매지그? 건데 그 매지그가 맞다. 그러면 예,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의아했던 겁니다. 피를 흘려서 죽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대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힘찬 씨가 갖고 온 농약이 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근데 농약을 가져온 건 맞는데 제 집에서 쓰는 농약이 워낙에 많은데 그러니까 가져온 농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농약 잠깐 뭐 갖고 왔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수로 들어간 거라고. 실수 들어간 거라 저도 뭐가 들어간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범인이 거의 당신으로 몰리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약 가져온 거 맞고 죽일 동기도 제가 제일 세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할게요. 고자 됐고 여자들까지 차였어요. 살해 동기는 정말 충분해요. 근데 이제 우리 힘찬 씨가 가지고 온 농약이 이름이 뭐냐? 그게 저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저는 농부 특성상 가지고 있는 농약을 솔직히 좀 많이 쓰고 있으면 농약을 좀. 근데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것도 아니고 농기구청에다가 실제로 섞였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농약을 들고 왔다는 건 맞거든요. 근데 들고 오자마자 걸려가지고 숨기라고. 숨기라고요? 네.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나무 공략집 적어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썸녀 씨가 우작가 방을 터는 걸 봤고 오썸녀 씨는 제가 이 농약을 갖고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해서 저랑 여진이 둘이 있는 장면이 만들어진 거고 오썸녀는 털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농약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제가 라벨을 다 떼놓거든요. 라벨을 다 떼놓고 이름 안 적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잡초 제거용, 병충해 박멸용 이런 용으로밖에 제가 안 쓰다 보니까 저도 제가 써놓고 이게 뭔 농약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힘찬 씨는 지금 누가 가장 범인으로 의심되나요? 저는 솔직히 주사기 놓는 것까지 봤는데 우작가?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제가 농약을 갖고 있고 우작가님 농약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살해 동기는 나와요. 제가 좀 더 셀 뿐이지. 전 그래서 우작가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 생산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저는 그걸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병상 증상이 달랐기 때문에 증상이 지금 이 지그메를 통한 증상과 매지그를 통한 증상이 지금 매지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져온 독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제가 떨군 주사기는 도대체 누가 가져갔으며 두 번째, 이 약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썸녀 씨는 누가 가장 의심되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힘찬 씨가 제일 의심이 되지 않나.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그메가 아니라 매지그라는 그 농약으로 죽었는데 그 농약을 누가 가져왔는지 아무도 몰라. 이 농약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약은 이름이 없는 농약이야.
가지고 온 사람은 힘찬 씨인데 힘찬 씨 본인은 이 농약이 뭔지 모르겠대. 약간 조금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게 실제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약간 농촌을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농약은 정말 굉장히 좀 엄하게 관리가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음. 왜냐면 실제로 이제 농촌에서 이 오용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농약통도 따로 수거를 해요. 다 쓴 농약통도 농약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따로 맞죠. 수거를 하거든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통은 따로, 포대면 포대 따로 이렇게 따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라벨을 떼거나 그 농약이 오용되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워낙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통에다가 대충 이제 때려박아 놨다가 이제 뭐 전부 쳐먹는다고 이제 그 가루 농약 전부 쳐먹어서 막 다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금지되고 이제 맞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농약의 라벨을 떼서 관리를 한다? 내가 쓰는 농약이 너무 많아서 모른다는 솔직히 좀 적절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의심스럽지 않나. 음흠. 너무 출처를 알 전문지식. 수 없는 농약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출처를 모르는 농약이 하나밖에 없어. 굉장히 앞뒤가 잘 맞지 않나. 그러면 우리 범인 힘찬 씨로 갈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힘찬 씨일 것 같습니다. 저도요. 가장 의심돼요. 원래는 우 작가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주사기를 놓쳤다는 것까지는 만약에 아무도 못 봤으면은 그대로 우 작가를 의심했을 건데 힘찬 씨가 그걸 봤다고 해버렸어. 음, 그래서 힘찬 좋은- 씨가 제일 의심돼. 좋은 알리바리가 돼줬습니다. 그럼 갈까요? 좋아요. 그럼 힘찬 씨로 하나, 둘, 둘. 셋. 셋. 맞네. 강희찬 이 인물은 범인이 맞습니다. 아. 오케이. 전나무와 나 전여진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난 전여진에게 첫눈에 반했고 난 전여진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중간에서 나무가 여진을 가로챘다. 난 친구의 여친을 사랑한다는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왔고 둘이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무에겐 난 이상한 조언을 하고 말았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여진이 소속사에 찾아가 3주년 이벤트를 하라는 조언. 나무는 내 말대로 했고 여진은 소속사에 퇴출되었으며 둘은 이별했다. 바라던 일이었지만 방출된 여진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적절한 죄책감이 들었다. 이와 동시에 난 전나무도 멀리했다. 전여진 보고 싶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나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나랑 같이 스위트한승 나갈래? 스위트한승은 전 여친, 전 남친이 함께 모이는 연애 프로다. 이곳에 나무 커플과 함께 나갔다면 전 여친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다. 난 여진을 잊으려고 사귀었던 전 여친, 양힘순 한 명을 데리고 스위트한승에 참여했다. 촬영 첫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 그거 아니야? 여진이 너 좋아했다? 뭐? 내가 너 여자 안 좋아한다고 장난했거든. 근데 그걸 믿더라고? 그 덕에 나랑 잘 됐지만 나무가 나와 여진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녀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전여진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좋아. 이번 스위트한승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전여진의 마음을 얻겠어. 작가님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지품을 챙겨오라고 했다. 난 농부 출신 헬스 트레이너라는 개성을 위해 여러 농사용품을 챙겼다. 어라? 농약이네? 이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 알아요?
이거 빨리 숨겨요. 작가님한테 들키면 규칙 위반이라 퇴출당한다고요. 내 소지품을 본 옷섭녀가 조언을 해줬다. 그녀는 며칠 전 나한테 스태프 방을 뒤지는 것을 들킨 적이 있었다. 섭녀에게 관심은 없어서 구체적인 이유는 안 물어봤지만 둘 다 약점도 잡혔겠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했다. 난 그녀에게 나무공략법을 써서 넘겨주었고 그녀는 내가 여진과 잘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내 사랑에 집중해야지. 난 달콤한 환승 기간 동안 여진에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전하며 다가갔다. 나의 간절한 노력과 애정 표현에 마침내 여진이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 기쁜 마음으로 스윗 빌리지 비밀의 방에서 키스까지 했다. 그러던 난 그녀의 전애인인 나무가 신경 쓰였다. 여진이와 함께 찍은 키스 사진을 룸메이트인 나무에게 들켜버렸고 그걸 전나무가 실수로 밟아 발자국까지 남아버렸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니 오히려 내 사랑을 응원하며 차를 선물했다. 향이 좋아 구하기 힘든 차라며 손수 끓여주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드디어 여진이랑 사귀다니. 세상이 내 것이 되었다. 이제 최종 선택 때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고 핑크빛 인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 최종 선택 날. 갑자기 내 남근이 저렸다. 왜 그렇지? 옆에서 나무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 야, 어쩌냐? 너 이제 고자다? 그동안 당근차를 마셨거든. 그동안 나무가 끓여줬던 차는 남자의 뿌리를 끊어내는 당근차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겨우 이어졌는데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할 수만 있다면 전나무를 콱 죽이고 싶었다.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뭐? 가질 수 없다면 망가뜨리는 게 인생 아니야? 전나무는 시니컬하게 웃을 뿐이었다. 남근이 너무 아파 야외 인터뷰도 못하고 알아누워 있는데 썸녀가 찾아왔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이것저것 뒤지더니 나갔다. 난 착잡한 마음을 달래며 건성으로 대꾸하고는 돌아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녀를 보니 가방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농약이 떠올랐다. 어라? 농약이네? 이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때 거실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썸녀가 방문을 안 닫고 가서 보였다. 우 작가가 전나무의 마음 우체통을 여는 것이었다. 작가님 뭐 하세요? 내가 기어나가자 깜짝 놀란 그는 말을 얼버무리며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도망갔다. 작은 주사기 하나를 떨어뜨린 채로 말이다. 남글이 저릿했고 그때 전여질에게 문자가 왔다. 헤어져 이 쓰레기.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건 내가 여진이와 잘 되어가자 수를 쓴 전나무의 짓이 분명했다. 전나무를 죽여버리자. 마침 우 작가가 판도 다 깔아주었다. 아까 막내 작가에게 수입 빌리지 내부 CCTV가 모두 고장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난 집에서 가져온 농약을 전나무 마음 우체통 안에 든 초콜릿 안에 넣었다. 이 초콜릿은 틀림없이 썸녀가 보낸 것이었다. 나무한테 목을 매는 여자니까. 썸녀한테 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왕 썸녀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거. 농약병, 매지그와 주사기를 옷썸녀 가방에 넣었다. 이 모든 건 우 작가가 마음 우체통 문을 열어놓았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전나무, 감히 사랑을 방해한 걸로 모자라 날 고자로 만들어? 나도 더는 못 참아. 맛 좀 봐라. 방송 키에 큰 손인 부모님, 든든한 집안백. 부족한 거 없이 살아왔지만 인생이 썩 즐겁진 않았다. 뭐랄까, 그냥 재미가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강임찬을 만나고 난 후부터 달라졌다. 인생이
뭔가 재밌어졌거든. 그와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찬란했다. 난 마치 강윤찬을 만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분명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했다. 전여진이 전학을 왔다. 복도에서 전여진을 마주친 강윤찬이 그녀에게 첫눈을 반했다고 내게 고백을 했다. 잠깐, 그럼 나는? 난 강윤찬이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는 걸 볼 자신이 없었고 때마침 전여진은 나와 심찬과 같은 노가리에 들어왔다. 둘이 눈이 맞는 것을 지켜보던 나는 전여진에게 가서 술을 썼다. 그거 알아? 심찬이 여자 안 좋아해. 응? 아, 네, 정말요? 난 생각했다. 심찬을 여진에게 빼앗기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전여진을 차지하는 거라고. 내가 전여진과 시시덕거릴 때마다 일그러지는 힘찬의 얼굴 생각해보니 가슴 저 아래에서 뜨거운 게 끓어올랐다. 며칠 하다 말 연애놀이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난 몇 년 동안이나 전여진과 사귀고 있었다. 곧 3주년인데 선물 뭐 해줄까? 내 물음에 강임찬이 답했다. 그냥 소스 앞에 가서 이벤트나 하나 해. 좋아할걸? 그 말을 듣자마자 강임찬이 나와 전여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말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난 힘찬이 그 말을 한 것을 녹음했다. 쌉해네. 나중에 좋은 약점이 될 것 같았다. 난 언제까지고 전여진과 사귈 생각이 없었으니 이 기회에 헤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주었고 그 결과 전여진은 소속사에서 방출당했고 우리는 헤어졌다. 설마 친구 여자친구인데 다시 전여진을 넘보겠어? 이제 전여진은 나와 강임찬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다시 그와 가깝게 지내려 하는데 힘찬이 내게 벽을 쳤다. 전여진을 만나기 전에는 없던 벽이 생겨 있었다. 주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강임찬이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참나. 일이 뒤틀려도 단단히 뒤틀려버렸다. 난 전여진과 강임찬이 다시 잘 될까봐 전여진을 괴롭혔다. 그녀를 쫓아다니고 감시하며 강임찬과 만나는지 확인했다. 스토킹 신고 따위는 무섭지 않았다. 전여진을 사랑한 적도 있으니 그녀의 감정도 내 알 바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강임찬이 내게 제안했다. 우리 스위트한승 같이 나갈래? 사실 난 알고 있었다. 그가 전여진이 탐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난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약 2주간 강인찬과 동거할 기회가 생긴다. 그럼 그동안 생겼던 벽을 허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스위트한스에 나왔는데 벽을 허물기는커녕 여진과 힘찬이 가까워졌다. 스파이로 들은 옵섬녀가 재밌어서 잠시 정이 팔린 사이 힘찬과 여진이 마음을 나눠보는 것이다. 친구 여친은 전 여진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는 내 착각과는 달리 강임찬은 저돌적으로 여진에게 들이댔다.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힘찬과 여진의 키스 사진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났다. 이 감정의 끝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궁금했다. 갖지 못하면 망친 게 인생이야. 난 어둠의 경로로 당근차를 주문했고 힘찬에게 먹였다. 아무런 의심도 못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힘찬은 향이 좋다고 받아 마셨다. 그리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전 여진에게도 해를 가했다. 그녀에게 빌려준 돈으로 노예 계약을 작성하겠으니까. 내가 힘찬이를 처음 만난 고등학생 시절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동성끼리도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한다. 나도 이상한 수를 쓰지 말고 힘찬에게 솔직히 마음을 고백했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까? 후회봤자 이미 늦었다.
이미 엑스비기스 성분이 들어간 당근차를 3번 이상 마신 힘차는 당근이 진행돼 이미 고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힘찬이 내 말을 잘 듣는다면 촬영이 끝나는 대로 해독제를 구해다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간 힘찬 때문에 한 마음고생이 많으니까 그도 잠시 동안 괴로워보라고 해독제 얘기도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었다. 내 신경은 온통 힘찬에게 가 있었다. 전여진에게 억지로 받아낸 초콜릿을 먹으면서 쾌감이 들었다. 야! 야 강힘찬! 이거 봐. 여지리가 나한테 준 거다? 힘찬의 눈이 동그래졌다. 난 그 앞에서 초콜릿을 씹었다. 달콤하더니 이상한 맛이 났다. 힘찬은 도망갔고 썸녀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배에 묵직한 주먹이 꽂혔다. 피를 토해내는데 날 보고 놀라 도망간 힘찬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